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서 서비스 디자이너가 되다. 사서의 지식 경영 역량에 대한 얘기. 오늘 네 번째 데이터 무결성과 기록 관리에 대한 얘기일 겁니다. 사서가 받는 교육 중에 또 상당한 부분이 기록 관리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예전에는 문서 관리라는 것도 제목으로도 배웠었고 지금은 기록 관리 영역이 아예 커져서 따로 자격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사서의 역량 안에는 기록 관리가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록 관리라는 것 자체가 메타데이터거든요. 우리가 일기를 쓰는 것도 그런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또 어떤 일을 해가는 것에 있어서 그 과정, 순서에 따른 일의 처리, 결과, 그런 것들을 담아내는 게 기록들입니다. 일단 쉽게 얘기하면 그것을 이제 규격화시키고 거기에 책임을 부여하고 관련된 사람들이 누구인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이런 것들이 쭉 기술되어지고 이것을 모아서 실은 일은 서류가 다 하고 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류를 통해서 서로 일이 진행이 되어지니까요. 소위 우리가 구두를 하거나 했던 것들에 대한 약속, 언약, 그것을 전부 다 실력이 힘드니까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라도 기록화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고 기록화의 방법이 구조화된 문서 형식으로 우리가 만드는 것. 물론 이거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기록들이 존재합니다만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어떤 형식을 갖추든 그 기록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메타데이터에 대해서입니다. 이 메타데이터를 어떻게 표시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기록의 형태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성으로 된 기록도 있을 수 있고 영상으로 된 기록도 있을 수 있고 그 영상과 음성에 대한 기록들을 따로 그것의 메타데이터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같이 인베드 시켜서 기록의 어떤 메타 값들을 저장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말하는 문서 같은 것들도 보면 문서의 양식 안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메타 값들을 담고 있습니다. 작성자가 누구라든가 제목이 뭐라든가 하는 일이 뭐라든가 어떤 일들이 어떻게 경과가 되었다라든가 통계 값들은 어떤 것도 담겼다라든가 사실 이게 모두 다 메타 값입니다. 이것 말고도 필요한 메타들이 내재할 수 있죠. 또는 관계 속에서 다른 메타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이관되어지면서 언제 만들어졌고 언제 전달되어졌고 이것이 갖고 있는 신뢰는 누가 보증하고 있고 하는 얘기들이죠. 그 신뢰를 보증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문서에 번호를 부여하는 것이고 그 문서 번호는 문서 작성 후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문서 작성 이전 또는 문서 작성과 동시에 문서 번호가 만들어지고 이런 문서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누군가가 상호 참조해서 쥐고 있고 함으로써 이 문서가 갖고 있는 신뢰성, 무결성을 담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일을 할 때는 자기 일만 쳐다보기 때문에 이런 관계들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합니다.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짜고 컴퓨터를 가지고 일을 하고 인트라넷을 구축해서 움직이다 보면 이런 문서들의 움직임에 하나하나 작성된 시간, 처음 초안을 만들었을 때 이것이 어떻게 변형되었을 때 그 여러 버전들까지도 실은 다 잡아둘 수 있습니다. 잡아둘 수 있고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언제 보관되어지고 어떻게 전달되어지고 어떻게 어프로브 되어지고 어떻게 다시 리턴 되어져서 어떻게 재수정되어지고 하는 이 과정들이 전부 로그 값으로도 존재하고 이 로그 값은 굉장히 중요한 메타데이터이면서 지금 드러나지 않는 순서, 절차를 얘기해주고 그것의 시간 스탬프가 전부 찍혀있고 누구에 의해서 이것이 만들어졌는지 누가 이것을 열람을 했는지까지도 누가 이걸 수정했는지까지 전부 다 담겨질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도서관 부관장, 도서관 관장 했을 때 직원들에게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예산을 각자 나눠줄 테니까 알아서 예산을 쓰고 각자 알아서 분류도 하고 목록도 작성해라. 왜 사서를 수석과 사서가 따로 있고 정립과 사서가 따로 있고 열람과 사서가 따로 있는지 난 이해를 할 수 없다. 열람실에서 어디 있든 자기가 일하는 공간에서 그것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 당시 일 처리하는 방법을 보면 누가 분류했는지 정리팀에 앉아서 분류를 하면 이 책이 누구에 의해서 분류되어졌는지를 모를 뿐만 아니라 누가 목록을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것이
책이 열람실에서 누가 배열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책임성에서 조금 뒤처져 있었다고 하죠. 근데 이 기계화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전사 나가야 돼요. 누가 만들었는지, 언제 만들었는지, 언제 책이 도서관 정리팀으로 들어갔는지, 책이 언제 나왔는지까지도 정확하게 측정이 가능해집니다. 그렇다면 책을 살 때도 누가 주문했는지, 누가 신청했는지가 전부 기록에 남는다면 이런 일들이 애써 분업화하는 것이 과거 우리가 했던 분업화의 성질과 그 당시 분업화의 기술 환경들을 놓고 봤을 때 새로운 기술 환경이 바뀌어지는 분업화의 방법도 바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미 기업이나 조직들은 그렇게 분업화하고 조직을 운영해 왔습니다. 일의 일관성이라든가 일의 책임감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담보해 가면서 업무가 진행됐습니다. 그게 효율적이겠죠. 최소 인력으로 최대 효과를 구할 수 있고 이 경험치를 계속 누적시켜 갈 수 있는 일들이 될 테니까. 그래서 기록을 관리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회사 내부의 모든 업무를 전부 총괄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업무만 총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는 일들이 어떻게 전개되고 무엇을 하고 왜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전부 담고 있습니다. 소위 사장이, CEO가 난 이런 일을 하고 싶어. 내 비전은 이거고, 내 철학은 이거고, 우리 올해의 목표는 이거고, 올해 달성해야 할 내용들은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이런 부서들이 만들어졌고, 그래서 이런 일들을 시킬 것이고,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내가 모니터링도 할 수 있고, 나중에 일이 불거져서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물을 수도 있고, 성과가 나와주면 그 성과를 어떻게 나눠줄 것인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보상할 수도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어. 그게 지식경영의 또 다른 한 면입니다. 지식경영이 직원들이 갖고 있는 암묵적 지식을 암묵지를 끄집어내서 형식지화시키고 이것을 공유해서 생산성을 높이거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일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 업무의 무게성을 담보함으로써 일이 순서가 깔끔하게 진행될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합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를 따지고 이것을 모니터링하고 피드백하고 이것을 새로운 매뉴얼에 반영시키고 하는 이 일련의 작업들이 기록 관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조직을 만들면 조직이 제일 먼저 할 일은 뭐냐면 비전을 공유하는 일입니다. 우리 이런 일을 합시다. 비전을 어떻게 하면 공유할 수 있지? 끝없이 서로 대화하고 같이 일하고 공감하고 공유하면서 비전을 만들어갈 수 있지만 신입사원들은 소위 우리가 연수원이라는 데를 보내죠. 연수원에서 회사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배웁니다. 우리 회사는 이런 회사이고 언제 만들어졌고 창업정신은 무엇이고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은 뭐고 조직은 어떻게 되어 있고 조직의 장들이 와서 이러이러한 우리는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쭉 해주고 관심 있는 사람은 지원해달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이 일련의 행위가 전부 다 기록입니다. 그 기록을 얼마나 잘 만드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편람, 매뉴얼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도서관에서 하는 사사가 하는 일에 가만히 들어보면 반이 그런 일들입니다. 예전 그런 일들이 거의 태반이었습니다. 반이 훨씬 넘었습니다. 레퍼런스를 관리하고 레퍼런스를 생산해내고 하는 것이 분류 목록도 일종의 레퍼런스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필요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런 일들이 뒷전으로 빠지거나 외주를 주거나 심지어 자기들이 하는 일조차도 전산화 작업을 외부에서 만들어 옴으로써 소통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계속해서 사수들이 요구하니까 전산하는 친구들이 계속 그것을 수정해주다 보면 어느 날 보면은 일이 앞뒤가 맞지 않고 오류가 발생할 수 있고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소위 데이터의 무결성도 깨져들 수 있는 것이고 기록 관리가 엉망진창이 된다는 것이죠. 누군가가 이것을 붙잡고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 있게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누가 할 수 있을까? 기록 관리에 굉장히 유능하고 기록 관리 방식을 잘 알고 있고 데이터 처리와 데이터 수집, 데이터 메타데이터를 만들어내고 데이터의 관계를 규명할 수 있는 온톨로지에 대한 이해가 높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거라고 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합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현장에 가서 우리가 세일을 한다고 세일즈맨이 되어서 물건을 파는 영업은 못할지언정 그 영업한 사람이 제대로 영업할 수 있게끔 그리고 그 친구가
책임을 지고 또 거기서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제도적 정치들을 만들어주고 하는 이런 일들을 누가 할 수 있을까 하고 문헌정부학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들이고 사사가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사사들이 이런 일들을 하면서 과연 현재 도서관에 있는 사사들이 이런 일들을 자기들이 할 줄 안다는 걸 알까요? 모릅니다. 이 교육이 주는 약점이 뭐냐면, 그것도 집단 교육이 주는, 집체 교육이 주는 약점이 뭐냐면은, 필요한 인력을 양산해내는 거예요. 필요한 인력을 양산해서 필요한 곳에 바로 쓸 수 있는 인력을 만들어 놓는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현장에 갔을 때 할 수 있는, 그 현장, 제한된 도서관이나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의 매뉴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만들어진 매뉴얼대로 일을 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 있죠. 하나는 어떤 조직을 생산하고, 조직을 만들고, 조직의 일을 구성하고, 일의 순서를 만들고, 그것을 구체화시키고, 기록화시키는 작업이 하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일해가는 작업인데, 우리는 뒷단에만 지금 관심을 가졌습니다. 처음에 이 두 개가 한 가지 일로 돌아다니다가, 어느 순간서부터 점점점 조직화되어지고, 표준화되어지고, 국제 기업들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자기가 만든 제품을 표준화시키려고 엄청 노력합니다. 이것이 일단 표준화가 되고 나면은 모든 회사 기업들은 그 표준화를 따라야 합니다. 그 노하우는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처음 만든 사람이 갖고 있겠죠. 그것이 특정 기업 혼자서만 하는 걸까요? 아니요. 전 세계 모든 기업들이 엄청 노력해서 자기가 만든 제품이, 자기가 생산하는 공정이 표준화되기를 엄청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사서들은 어쩌고 있을까요? ISO를 뒤져가면서 이게 표준화야, 우리 이걸 따라야 해. 표준을 바꿀 생각은 안 합니다. 굉장히 온순한 양을 만들어가고 있지 않나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표준화의 추종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표준화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표준화는 중요하지만 왜 표준화를 하는 것이냐, 그 표준화를 누가 하느냐에 대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표준화는 한번 이루어지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표준화가 된 순간부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전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표준화를 기점으로 해서 막 달라지면서 또 새로운 표준화가 만들어집니다. 표준화 또 진화하겠다는 얘기죠. 그 진화하는 속에서 그 진화의 주도권을 누가 쥐어야 하고, 주도권을 쥘 수 있는 영역은 누가 쥐고 있지? 데이터에 관련돼서는 저는 충분히 사서가 그 힘이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사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만, 데이터 무결성과 기록 관리가 주는 의미는 우리가 하는 일이 무언지를 들여다보자는 것이고, 우리가 하는 일이 매뉴얼을 따른다기보다 매뉴얼을 만들어가는 일이 우리 일이라는 것. 예전에는 기술력이 부족하거나 여러 가지 업무상 외주를 주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것을 충분히 끌어낼 수 있다는 것. 특히 AI 에이전트에 의해서 충분히 우리 것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한번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